네, 2026년,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927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927일차고요. 오늘 더 시스템, 네, 오빠가 책을 하나 사줘서 어제 받아왔는데 차에다 두고 왔어요. 그 2016 트렌드 코리아. 많이 안 두껍더라고요, 이거보다. 이 정도, 요거보다 조금 얇은가? 그런 것 같아요, 보기보다. 네. 그래서 고 그다음에 오늘 230페이지예요. 더 시스템 230페이지 성공기술 8번 외국어 네, 볼게요. 나는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외국어를 배우지 못했다. 외국어를 배울 때마다 쓰기 실력은 괜찮았는데 듣기가 도저히 안 됐다. 외국어 음성은 내게 중얼거리는 광대들로 가득한 건조기가 돌아가는 소리처럼 들린다. 내 뇌는 영어 이외의 언어는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게 분명하다. 외국어를 할 줄 알면 단일 언어 사용자보다 일자리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열린다. 내가 사는 캘리포니아에 알맞은 외국어로는 스페인어를 꼽을 수 있다. 나는 사업을 위해 스페인어를 익힌 사람들을 제법 많이 만났다. 캘리포니아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직업을 얻고자 한다면 단연 스페인어는 필수다. 사는 지역이나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모국어 외에 다른 언어를 할 줄 알면 좋은 건 틀림없다. 좋은 건 틀림없죠. 모국어 외에 다른 언어를 할 수 있으면. 그 외국어 배우고 하는 거에 좀 못한다. 이런 관심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요번에도 대만 갔을 때 저희 사위가 그 중국어를 진짜 잘하잖아요. 편한 거예요. 그냥 말 다 택시 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하니까 편하죠. 편해서 뭐 한 가지쯤은 할 줄 알면은 참 좋은데 그런 기회는 놓쳤고 지금 배우자니 그렇고 네. 챗GPT에 물어봐가면서 파파고에 물어봐가면서 지금은 하는데 뭐 하면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그 흡수력이 좋으니까 무엇이든지 한 가지 이상의 그 모국어 말고는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좋죠. 해도, 그쵸? 번역이 되고 해도 자신감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경쟁자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너무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소리를 처음 듣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나도 젊었을 때는 엄청나게 무식했었다. 사실 주위를 보면 상식을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놀랄 정도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교에서 왜 불어를 가르치느냐는 말이다. 뭘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외국어 하나쯤 하면은 살아가는데 좋은 건 음, 맞다. 근데 성공 기술 아홉 번째 골프. 사업은 골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다. 나는 골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내가 본 바로는 아무도 골프장에서 사업 얘기를 하지 않는다. 골프의 좋은 점이라면 사람들, 특히 남성들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시킨다는 것이다. 남성들은 활동적으로 어울리면서 유대감을 쌓는다. 특히 일정한 나이에 이른 남성들이 가장 많이 즐기는 스포츠 비슷한 활동이 바로 골프다. 골프가 재미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치, 치지 않는다면 아마도 뭘 잘 몰라서 하는 소리라 할 수 있다. 나도 골프를 시작하기 전에는 골프가 재미있어 봐야 그게 그거지. 그 시간과 돈을 들여가며 칠 정도로 가치 있는 운동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잘못된 생각이었다. 골프를 치는 몇 시간 동안 뇌는 시간의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다. 마음의 휴가를 얻은 것 같다고 할까? 실력이 형편없는 내 입장에서는 골프가 마음을 느긋하게 해준다고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새로운 일을 하는 단순한 행동 자체가 나를 일상의 걱정에서 해방시킨다. 내가 휴가를 떠나는 느낌이나 정말 뭔가 다른 근사한 기분이다. 물론 골프는 사업을 하는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은 이유로 배우길 권한다. 한 가지 더 30대 이상의 이성과 대화를 나누면서 공통의 관심사를 찾고 있다면 골프는 언제든 불러올 수 있는 훌륭한 주제다. 나도 골프 치세요? 라는 질문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른다.
골프를 배우기 전에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짜증이 나고 지겨워 죽을 지경이었다. 이제는 골프 여기 얘기만 나오면 공통 관심사로 삼아 즐거운 대화를 나눈다. 그러니까 저는 골프 33살, 그때 딱 33살부터 34살까지 한 근 10개월을 연습만 정말, 연습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나인홀 두 번 딱 나가고 머리 올리기 전에 뉴스킨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쏙 빠져가지고 이제 안 쳤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도 누가 이제 만나는데 묻더라고요. 그래서 안 친다고.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을 만나거나 할 때 이제 공통점. 스폰서들도 치라고 진짜 많이 권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운동도 운동인데, 운동은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골프 밖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막 이런 거보다는 좋긴 좋더라고요. 잔디를 밟으면서. 근데 15년 전에, 이제 6년 됐겠죠. 16년 전에 이제 내면을 보는 거. 운동하고 밖으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그 내면을 보는 어떤 그, 의식 공부를 만나고 나서는 더더욱이 이제 안 하죠. 그래서 본인이 관심 있는 곳에 깊이 하다 보면 그 비슷한 사람들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공통 관심사로 이제 본다라는 거죠. 저 어저께 진짜 몇 년 만에 만나는 분을 저녁을 같이 먹고 만났거든요. 제가 우리가 몇 년 전에 만났지?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꽤 됐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그, 이봉수님인가? 그분은 글을 되게 잘 쓰더라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디 들어와 있는데 그걸 아냐고 내가 그랬거든요. 아무 이쪽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반짝방에 옛날에 초대를 했나 봐요. 안 나가고 있대요. 그래도 기간. 근데 이 양반하고는 되게 제가 이렇게 좋아하고, 어이구, 박희영님도 오셨어요? 어이구, 감사합니다. 1월 1일 날. 되게, 좋아해서 되게 그 언니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잘해드렸대요. 진짜 네가 나한테 잘했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제 그분 초대를 해놨다가 몰랐는데, 옛날에는 그래, 좋아하는데도 대화거리는 이게 내적인, 내면의 어떤 의식 얘기를 하기에는 거기엔 관심,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평온해요. 그냥 평온하다기보다도 그냥 아무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남편하고도. 그냥 뭐 둘이 잘 살고 아들 둘이도 그냥 결혼해가지고 크게 문제가 이렇게 왜 감정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할 이유를 이제 잘 못 찾죠. 그래서 이런 대화는 잘 못했는데 어제는 만났는데 의식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선생님 스토리와 뭐 호킨스 박사님 얘기를 쫙 이래 해주고 이랬거든요. 가끔씩 전화해서 또 이제 어제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음에 만났을 때 제가 밥을 사드리러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반짝방에 들어와서 안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시연님 거긴 대단하더라. 하면서 애를 키우는데 막 이러면서 반짝방에 글이 자주 올라가는 게그 이봉수님 글 잘 쓰더라. 참 좋더라. 그러면서 막 김시연님하고 두 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해서 친구도 나가고 나간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언니는 안 나간 거예요. 저보다 5살이 많더라고요. 맨날 저는 그냥 친구같이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5살이나 많은 언니인데, 야, 그래가지고 또 어제는 의식 얘기를, 대화를 막 나눴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니까 잘 듣더라고요. 예. 자기가 크게 지금은 뭐 꼭 들어야 된다는 이런 건 없어도 이 얘기를 해놓다 보면은 주변에 생각났을 때 연결을 시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든 뿌려놔야 돼. 씨는 어디든 뿌려놔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 공감대 형성하는 게 골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공감대 형성을 많이 할 수 있는 건 의식 공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삶의 모든 것들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감정적인 거, 뭐. 그래서 큰 며느리가 아기 놓고 나서 산후 우울증이 좀 살짝 걸렸다가 지금 이제 심리치료 좀 받고 괜찮아졌다 하더라고요.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때는 나를 얼른 찾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리고 왔죠. 그래서 어,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좋다라는 거죠. 네.
또 성공기술 10번째, 설득력. 예, 설득력.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설득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계약을 마무리하려는 판매원이든 누군가의 영혼을 구제하려는 사제든 그 누구든 간에 상사와 가족, 친구를 설득할 일이 많을 것이다. 타인과 관계된 거의 모든 상호적인 행위는 아주 미약한 정도라도 설득이라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기술을 알아둔다면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설득하는 기술을 설득의 기술을 배울 때는 먼저 당신이 즐겨 찾는 인터넷 서점에서 설득을 검색한다. 설득과 관련된 책들을 엄청나게 많다. 관련된 책들은 똑같은 방법들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읽어라. 설득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놀라게 될 것이다. 그렇게 습득한 기술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업무, 관계나 인간관계에서 사용하면 된다. 설득력이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 마법의 힘을 갖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설득력, 설득력도요, 의식 수업 들으면서 다 알게 되죠. 설득력의 제일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줘야 되는데 중간에 자꾸 말을 치고 나가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쭉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의도, 무엇이 어떤 것들이 작동되는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이제 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뭔가 떠오를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근데 이제 다 들어보고 내 이야기를 참 많이 푸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어제도 만난 분과 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음, 뭔가 공부를 하면서 질문을 진짜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질문을 안 하고 있는 나는 왜 그럴까? 할 얘기가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나는 왜 그럴까? 그죠? 예. 내가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에이, 뭐 하고 참고 안 하고. 그거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그게 나중에는 이게 쌓여서 폭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 폭발하기 전에 이제 뭔가를 압을 빼야죠. 압력밥솥에 치카치카치카다 치 하고 빠져야죠. 펑 터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질문을 하셔서 해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설득력도 이 의식 수업을 통해서 내 문제를 자꾸 찾아내면 하는 게 자연스럽게 설득이 돼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충분히 안다면, 그렇죠? 그래서 물론 설득과 관련해서는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아마 상대방에게 최선이 아닌 일을 하게끔 설득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설득을 너무 잘하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능란하게 상대를 다루는지 깨닫고 소름 끼치는 기분이 들 수도 있다. 설득의 기술을 많이 익히다 보니 가끔은 맨주먹으로 덤비는 상대방에게 몽둥이로 맞서는 기분이 들어 의도적으로 수위를 조절하기도 한다. 그럴 때면 상대방을 조종해서 이길 때보다 기분이 더 좋아진다. 그렇죠? 설득의 기술은 이 정도로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조종해서 이길 때보다 그 기분이 더 좋아지는 게 설득을 해서 뭔가 성사돼서 이루어졌을 때, 그때 기분이 좋다라는 거죠. 당신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살짝 맛보기로 설득의 기술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유독 설득력이 있는 단어와 들도 있으며 내가 경험을 통해 설득력이 있음을 알게 된 표현도 포함시켰다. 설득력 있는 표현들. 왜냐하면 뭐뭐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거 해도 괜찮을까요? 계속 그래도 괜찮을까요? 뭔가 상대방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죠. 전 관심 없어요. 전 그런 거 안 해요. 설득력에는 관심 있어요? 그런 거 안 해요? 제게는 원칙이 있어요. 그저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어떻게 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 질문법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거 해도 그렇게 되면 괜찮을까요?
뭐 그런 거 방법이 없을까요? 고맙습니다.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거예요. 뭐 설득력 있는 거. 왜냐하면은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왜냐하면이 들어가면 문장을 사용해 도움을 요청하는 이에게 왜냐하면이라는 들어간 문장. 왜냐하면 그죠? 예, 협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상대방이 제시한 이유가 별로 그럴듯하지 않거나 전혀 말이 되지 않아도 그렇다.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합리적으로 들리기 때문이자 합리적으로 왜냐하면 뭔가 있잖아요. 우리 손녀딸한테 가르쳐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러면 또 따라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한테 그렇잖아요. 합리적인 부탁이라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방어막을 풀고 이의 제기를 철회한다. 이게 굉장히 어, 호의적인,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게 하는 것 중에 단어가 왜냐하면, 그쵸? 설득력 있는 이거 애들한테 가르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과학적으로 옳은 주장이라면 돈을 빌릴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100만 달러만 빌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월급이 다음 주에나 나오거든. 다음 주에 월급을 받기 때문에는 이유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정당한 이유는 되지 못한다. 이 말에는 돈을 빌려야 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들어있지 않다. 심지어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왜냐하면 이라는 한마디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처럼 여겨진다. 나는 이 기술을 여러 번 써먹었다. 엄청나게 잘 먹혔다. 그 라이브 방송할 때도 그러거든요. 왜냐하면은요, 하면 이 단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요, 이 제품을 왜 써야 되냐면요, 왜냐하면은요,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냐 하면은요, 뭔가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해도 괜찮을까요? 질문, 해도 괜찮을까요? 해도 괜찮을까요? 로 끝나는 말도 효과가 좋다. 그거 해도 괜찮을까요? 뭐 이렇게 묻는 거. 내가 생각하기에는 괜찮겠느냐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 합리적인 부탁처럼 들리기 때문인 듯하다. 누군가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부탁하는데 안 된다고 한 단칼에 거절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표현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함께 말하는 사람의 솔직함이 묻어난다. 뭐뭐 해도 괜찮을까요? 예. 강력한 조합이 아닐 수가 없다. 또 전 관심이 없어요. 가끔은 당신을 계속해서 설득하려는 사람을 그만두도록 해야 할 때가 있다. 설득하려고 할 때. 텔레마케터에 전화를 받거나 당신이 원하지도 않은 물건을 팔려는 상대를 만날 때가 그런 상황이다. 뭔가 전화를 어제도 안 받으려고 했는데 뭐라 그러더라. 무슨 차였나 집이었나 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예, 그 휴대폰 전화. 요새는 뭐 공 모시기 이러면 안 받으니까 일반 전화로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 전화를 받았는데 차인가 뭐 하여튼 딜러들 그 뭔가 연락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 그냥 저는 지금 바쁘거든요. 저는 그랬거든요. 지금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또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도 괜찮네요. 그렇죠? 거절할 때 상대방에게 너무 몰라요 하고 쉬고 막 화내고 끊어버리고 탁 끊어버리고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런 것도 괜찮네요. 그죠? 거절요법 중에서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려 드는 건 가장 잘못된 대응이다. 합리적으로 설명을 길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는 자신이 내세우는 논리로 당신의 논리를 덮어버릴 만한 말솜씨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도 대응할 논리로 무장하고 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친구들의 의견에 합리적인 이유를 대며 거절해봐야 친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졸라댈 게 뻔하다. 나는 나를 설득하려는 사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 관심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한번 꼭 해보길 바란다. 당신이 관심 없는 이유는 되지 마라. 어떤 것에 누구든 관심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관심이 없다는데 따지고 들 수도 없다. 그러므로 대화를 끝내고 싶다면 계속해서 관심 없다는 표현을 해라. 얼마나 효과가 좋은 방법인지 알게 되면 놀랄지도 모른다. 나도 이 방법을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다. 대화를 끝내는데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대화를 끝내는데 더 좋은 방법은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전 그런 거 안 해요는 내일 이제 읽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올 한 해 또 이제 시작이 돼요.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제까지 있었던 거 과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과거에 현재 사는데, 자꾸 공부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에는 과거에 정말 많이 묻혀 살았더라면, 자꾸 발표하면서 지금 현재,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앞의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또 그려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 노예가 되지 말고 미래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상상 많이 하시고요. 내가 잘했던 거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늦게 시작했지만 31분입니다. 명상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요. 오늘이 목요일이죠. 내일 모레 토요일은 또 수업이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 수업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부산에서 수업이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1월 18일 입금하는 날입니다. 지금 몇 명 데려갈지 몇 장을 사서 할지 좀 여러분들 알죠? 많이 사야 돼요. 많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진짜 내 마음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1월 18일 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실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그렇죠? 아직 정확한 답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박성우님이 네,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비전을 또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네,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고 마칠게요.